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가 잡정보센터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직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희가 네. 취업 뉴스를 전달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출연하신 전문가들 역시 이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NCS도 그렇고요. 네네. 또 취업 시장에서도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 직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직자들은 이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텐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했죠. 그렇습니다. 직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특집 취업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직무 열전에서는요. 예. 요즘 미래가 기대되는 직업으로 꼽히고 있죠. 작업 치료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네. 또 기적의 자소서 작성법을 공개하는 고기환의 취업 시의 한 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4월 18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요. 취업인 뉴스 특별 취업인 뉴스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집으로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의 네. 이연복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잡정보센터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이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장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여 국가 경제 발전 및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198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네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평생 직업능력 개발, 두 번째 국가 자격 시험, 세 번째 외국인 고용 지원, 네 번째 해외 취업, 다섯 번째 숙련기능 장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개발 활용과 일학습 예. 비행제, 그리고 K무브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50여만 명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330여만 명에 대한 국가 자격 시험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네. 느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요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인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는 인재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네네. 생산 설비에 10억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3.7%, 이를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했을 때는 두 배 이상이 되면 8.7%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들 합니다. 네. 그리고 종전에는 한번 습득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산업 사회가 고도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평생력 개발 세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도부터 시행한 고용보험 기금 사업으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학습 조직화 사업 등 기업과 재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 먼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 직무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예, 예. 그리고 훈련 대상자를 보면 재직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가 되겠고, 예. 훈련 방법은 이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자체 훈련과 타 훈련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위탁 훈련, 예. 그리고 사업주들끼리 컨소시엄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컨소시엄 훈련이 있고요. 네. 이러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의 240%까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 매년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즉 고용보험료 중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안정 계산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208만 원 이하로 내는 사업주들께서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부적인 사항은 HRD 넷이나 우리 공단 홈페이지 또는 네. 고용부나 노동부에 이제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업주에게 참여율이 저조를 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뭐 조업에 따라서 인력이 훈련시킬 인력이 없다. 또 훈련을 시키고 나면 타 뭐 기관으로 이렇게 타 사업체로 간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우려들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바쁘고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확대를 해야 기업의 어떤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좋은 또 인재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주들께서는 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 같긴 한데요. 이외에 이제 학습 조직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학습 조직화 지원 사업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라는 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생산성이 좀 저조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등을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학습조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예. 이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의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근로자들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의 지식 자원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이 예. 지속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꼭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고질적 문제가 바로 이제 만성적인 인력난이고 또 실컷 키워놓으면 가르쳐놓으면 다른 데로 이직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도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 인력난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네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채용할 만한 인재가 없다고들 하고 또 청년들은 뭐 구직자들은 어떤 직장 중심으로 예. 직업 중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비전 등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예, 예. 구직자들이 바늘구멍 같은 그 대기업이나 그 공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또 불필요한 스펙을 쌓다 보니까 시간도 허비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이게 이 번복이 돼서 예, 예. 이에 우리 공단은 고용시장의 진입 단계의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을 해주고 예. 최근 시간과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의 직무 능력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에 구직을 알 수 있는 취업과 연계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예. 숙련 중인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체계적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할 최선 체계인 일학습 비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일학습 병행제 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 분야인 것 같은데요. 먼저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중소기업하고 대학이 협력해서 청년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연수 후에 취업 또는 창업 활동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인력난과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함께 성장을 원하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예. 취업 아카데미를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뭐 기업 갈 데 없다, 뭐 지원만 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예, 청년 취업 아카데미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게 바로 이제 그 일학습 병행제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잡정보센터 시작한 이후에 뭐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학습 병행제 간단히 저희가 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학습 병행제는 한국형 도제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학습 근로자로 이제 취업을 해서 배우면서 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예, 또 역량이 없는 사람을 구하다 보면 교육 훈련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용을 꺼리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자세에 적합한 인력을 직접 양성을 하고 예, 부족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노동시장에 조기 입직을 함으로써 네. 향후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아직은 이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네.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예, 것이 입소문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ES 병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릴레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3월 말까지 한 6,800여 개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는 직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거고요. 그 직군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직업 선택을 앞둔 청년들이 나 이거 뭐 해야 되나 너무 이제 많은 고민에 접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유엔 미래 보고서 2050이나 최근 국제 포럼에 따르면 이제 급속하게 직업이 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금년도 초등학기에 이제 입학하는 연령이 한 7세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단계가 되면 예. 한 60%가 직업이 없어진다고 현재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자신의 어떤 적성과 소질이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기업 입사자 중에 한 30%가 1년 반 만에 이제 퇴사를 하는데 첫 번째 사유가 적성하고 전공이 불이치하다는 그 때문이고요. 또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역사 12년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7번 내지 10번을 직업을 옮긴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직업의 변화는 청년 여러분들이 산업사회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탐구를 하고 예. 또 학습해서 만들어가고 대처해야 될 거로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만연되어 있는 직업과 직장에 대한 편견들이 좀 변했으면 되고요. 예. 변하지 않도록 청년들만큼은 이 편견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네, 당장 취업이 급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현실이 참 막막하기만 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계 학생은 더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문대 졸업 이 말 아시나요, 국장님? 예. 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 논다, 이게 인구론. 인구론. 말은 거창한데 예. 내용은 참 슬픈 내용이었는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좀 저희가 좀 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참 물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수요 공급이 이제 어떤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예. 인문학에서 자신이 어떤 적성과 소질이 적합하다면 예. 더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인문학성 소질과 공학의 만남으로 인해서 융합적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일본 어떤 물류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철학과 학생이 거기 취업해 있는 거예요. 철학과 학생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한테 물었어요. 왜 저런 사람을 뽑았냐 그랬더니 현장에서 새로운 개선점을 찾는 데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현재 미래 사회에서도 더욱 창의적인 융복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예. 인문학과 IT의 만남, 디자인과 IT 만남 이런 네. 것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고용부와 우리 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계 특화과정을 작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재학생 대상인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을 확대해서 예. 빅데이터 등 IT 소프트웨어 분야 이외에 유통과 수출입, 서비스, 방송 제작 등 과정에 대해서 개설해서 인문사회 예체능계 학생들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문계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요즘 공단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예,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국가가 어떤 국가 등이 근로자들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예. 실시하는 훈련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업들과 예. 이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 현장과 훈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HRD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것입니다. 네. HRD 콘텐츠는 NCS를 기반으로 동영상 강좌, OSMD, 이북, PPT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총 113종을 예.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하는 분들이 일단 사용하기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접근이 용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또 장작 이렇게 이용이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우리 기업 학습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사이트와 스마트폰을 위해서 공단에서 개발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우리 직업방 지금 이게 시청하시고 계시는 이 직업방송이 예. 직업이나 취업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직업능력 개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런데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현재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서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HRD 넷이나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을 직업능력개발의 달로 정하고 그때 개최되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오시면 채용의 트렌드라든가 훈련 방법, 성과 등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 경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쪼록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 능력 개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능력 중심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국장님 끝으로 구직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떤 라디오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네, 네. 그 전기공사 직업을 가진 분이 이제 전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예, 예. 이게 밑에 길 아래에 그 아이를 손잡고 어머니가 이제 가는데 아이가 물었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예. 어머니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겠네. 너 공부 잘해라.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저런 일을 해야 돼. 했다는 거거든요. 나쁜 엄마네요. 그렇게 말을 또 하시고. 그 전기라는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서 있을 수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고 그럼요. 예. 또 이 전기가 공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원한다면은 자녀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요즘 뭐 3푼이, 5푼이, 7푼이 뭐 이런 어떤 신조어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보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이 청년들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어쨌든 우리 공단은 여러분들의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길라잡이로서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많은 알겠습니다.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취업인 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국의 이연복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숨겨져 있던 직무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직무까지 다양한 직무를 알아보는 직무 열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지에듀의 허지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허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갑습니다.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작업치료사, 해보려고 예.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으로 인해서 대체될 직업과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순위별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AI에 의해서 대체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직업으로 꼽혔던 것들 중에서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예, 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물리치료사는 그나마 좀 생소하지 않은데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좀 그게 뭐지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작업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작업치료사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뭔지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주변에서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좀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산업재해라던가 예. 혹은 뭐 각종 질환 이런 것들 후유증 때문에
주변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는 의료 기술이 참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의료 기술로도 어떻게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일상생활을 혼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뭐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혼자 걸어 다니는 것, 이런 것들부터가 아주 어렵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딱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뭐 도구를 사용하는 거, 혹은 식사하시는 거, 옷 입는 것, 이런 생활 동작을 좀 훈련을 하고 환자들의 감각이라든가 활동 기능 같은 것들을 좀 더 회복을 시켜서요. 스스로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작업치료사라고 합니다. 즉 장애를 극복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의료 전문인을 어떻게 보면 작업치료사라고. 병원에서는 뭐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수술로 통해서만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인이라는 건데 네네. 그래서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 학과가 좀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재 작업치료학과에 재직 중인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북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선민 조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작업치료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한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작업치료사라는 게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좀 많이 생소하죠, 그죠? 네네. 네,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예. 전 작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인 것과 더불어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네. 즉 목적이 있는 개인적 생활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대여섯 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면서 이런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지 하는 예. 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학습이자 그리고 목적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 이제 뭐 청년기에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업무를 매일매일 수행하는 것이 작업이 되겠고, 예. 노인들에게는 뭐 본인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일상생활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작업이라고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하나를 다 내포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손상이 문제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본인 수행이 안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작업치료사입니다. 네,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작업치료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작업치료사는요, 간호사나 의사처럼 의료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료기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방사선사라든지 지휘생사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예, 작업치료사가 의료인으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하려면요, 우선 보건부 복지장관 주최하에 국가고시를 치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부터 활동이 가능하고요. 네. 이 면허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이 이제 그 관련된 커리큘럼에서 수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과가 있는 학교가 총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4년제가 있고요. 이 3, 4년제가 이제 있어도 같은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고요. 이 학교 안에서의 커리큘럼은요. 우선 1, 2학년 때는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람의 신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람의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그리고 인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발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치료학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예.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질병을 다루다 보니까 신체적인, 전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성인의 작업치료
그리고 질병, 그리고 병리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제 4학년 때부터는 3, 4학년 때는 이제 예, 예. 실습을 나가게 돼요. 우선 병원에 나가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직접적으로 실습을 알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사례 위주의 심화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재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예. 이제 뭐 마지막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선민 조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선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소장님, 이 대표님, 이게 작업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작업치료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자폐 아동들은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예. 뇌성마비가 있다라고 하면요, 신체상의 장애 때문에 그 놀이에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 기능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업치료인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작업치료 필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때문에 뭐 신체의 일부가 좀 마비가 됐다라는 분들은요, 정상적인 회사 일을 수행하기는커녕 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예. 이런 환자들한테도 그 작업 치료를 통해서 신체 기능의 정상화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증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요, 인지 능력 자체를 좀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해준다면 작업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즉 작업 치료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쉬운데요. 작업치료사가 이제 훈련 위주의 치료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업 치료사는요, 그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평가해주고 그리고 네. 훈련해주면서 독립적인 수행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훈련하고도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일을 더 하는데요. 네.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보완시키기 위한 치료를 좀 더 한다거나 예. 아니면 신체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훈련을 해준다거나 또는 신체 변형을 예방하면서 상지 보조기나 보조 도구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훈련해 주는 것도 합니다. 예. 또 직장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좀 더 해준다거나 네. 장애인의 평가나 직업 적응 훈련 그리고 여가 활동 지도 이런 작업들도 다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어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요. 작업 치료사들은 그 자폐 아동들에게 놀이 활동을 치료에 이용을 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 혹은 한 번 더 눈 맞춤을 해주고 한 번 더 한마디라도 말을 더 하게 해주는 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을 좀 더 증진시켜줌으로써 자폐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또 뇌졸중 이후에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가 있다면요. 그런 분들한테는 마비되지 않은 신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 좀 제공을 했었다면 이 작업 치료사들은요. 환자의 기억력이 저하되지 않게끔 재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지 재활 훈련을 해주고 가능하면 요양원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미래를 보았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즉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작업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역량을 가진 분들, 즉 작업 치료사는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협응 능력이 예.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그 작업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적시에 대한 판단력 예. 이런 예.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상하고 꼼꼼한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이 보면은 작업치료사가 이제 돼야 될 텐데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어떻게 되나요? 네,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문대학 3년제나 또는 그 대학교 4년제에서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시험은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네. 대략 201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66.9% 그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처우는 네. 어떻습니까? 네, 이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그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여주는 작업 치료사는 현재 전문 서비스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을 말씀을 드리면 대략 평균적으로 2,8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적게 받는 경우에 대략 2,300만 원부터 많이 받는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게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직무결정 오늘은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GEED의 허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성공의 비법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고기한 소장과 함께하는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예린은 6살이에요.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낡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안심이 돼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해요. 안전신문 그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국가 안전 대진단에 동참합시다. 작은 관심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이라는 보람을 가슴 가득 채우고 국민의 행복이란 희망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고용 네트워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족집게 코치 고귀한의 취업신의 한 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고용 네트워크 시간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광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고용센터에 김건호 주무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광주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금도건설입니다. 토공, 철콘,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체로 광주시 서구 유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 현장 공사, 공무 담당하실 토목공학 기술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지원 자격은 초대줄 이상 학력과 5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토목공학 전공자나 토목기사 및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 지급되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4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 행사는 5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호남권역 행사는 4월 21일 목요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사전 참가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준비하셔서 행사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고용센터의 김건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수원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은성전장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 고색동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전장품 품질 관리 및 수익 검사 업무를 담당할 관리 사무원을 2명 채용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전자 관련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2천만 원 이상이며 중식을 제공합니다. 채용 시에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서둘러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에이텍입니다. 교통솔루션 및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 제조업체로서 용인 서인구 남사면에 소재한 용인 공장에서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물류관리 직원을 1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 및 청년층을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2천만 원 이상이고 기숙사, 종식 제공,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2016년 4월 22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전용 사항을 참고하시어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전라도 광주 지역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공채 공략 코너지요. 맞춤 취업 컨설팅, 취업신의 한 시간입니다. 네,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잡정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이죠. 네. 월요일의 남자 고기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감기 몸살 때문에 안 좋으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요? 본의 아니게 몸살 다이어트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몸살 다이어트가 굉장히 재밌던데 저녁에 2kg가 빠집니다. 근데 아침에 밥 먹으면 다시 2kg가 찌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뭘 몸살. 재밌습니까?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요. 재밌을까요? 네. 자, 오늘은 그리고 성재 학생도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성재 학생 저희가 3주째 모시고 있지만 지금 보신 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재 학생과 인사 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준비생 이성재입니다.
비록 작은 눈이지만 넓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네, 출연하자마자 매력 어필부터 하시는데요. 매력이 참 소위 말하는 시체말은 쩝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현장 정보 제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 성대학생 자소서 컨설팅 무지 기대가 되는데 소장님, 성대학생 자소서 미리 보셨나요? 어떠십니까? 예, 미리 봤습니다. 지금처럼 소개처럼 재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요즘 말로 노잼, 자소서 좀 노잼, 핵노잼. 예. 핵노잼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오늘 헤드라이팅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헤드라이팅도 노잼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핵노잼이죠. 예, 그래서 그보다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그보다 먼저 성재 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취업준비생 이성재 씨, 자,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질문을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잘 보고 있습니다. 취업 신의 한 수를 정말 3주만 배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문제를 정확히 제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소서를 쓸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성재 학생이 썼던 삼성중공업의 기출 문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항목을 보면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작품 속의 가상 인물도 가능 1,500자 이내로 작성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 같으세요? 성재 씨.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한 거랑 또 어떤 사건이 저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느꼈고 뭐 역량을 어떻게 길렀고 이런 거를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뒤쪽에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라 뭐 이렇게만 받아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은 그냥 심플하게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혹시 떠도는 어떤 얘기들을 혹시 들어본 예전에 저도 처음에 한 100개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넉넉하진 않지만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강산 푸르게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대표적인 지문들이 바로 다음의 지문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잘못 작성된 성장 과정 중에 일부고요. 저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온화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으시네요.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성재 씨 이거 보면 재밌는가요? 재밌어요? 예, 뭐 웃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웃겨요? 왜 재밌을까요? 일단 뭐 직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간 게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제 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작성을 하면서도 이게 바르게 작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첫 번째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작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을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 과정으로 쓰면 성재 학생의 경우 27살이니까 보통 뭐 제대로 쓰려면 27년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54살이 되어야지 취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성장 과정에다가 일대기를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건데 과령 이런 거죠. 중공업에 삼성중공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직무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뭐라고 할까요? 어느 직무를 할까요? 이제 생산 관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재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충남 태안반도에서 태어나야지 생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아니죠. 그러면 이남 일녀 중에 꼭 장남으로 태어나야지 이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잘하셨고요. 그래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도 뭐 어떻고 어머니도 어떻고 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렸을 때 착하다고 나이 들어서 착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화를 받고 계시는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착한 과정을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 좋아야지만 취업을 된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취업하지 못합니다. 인권이 예. 고발감이죠. 지금 소장님 워낙 이게 흥분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너무 이게 좀 가라앉히시고요. 몸살도 안 나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몸살 납니다. 예. 자, 오늘 헤드라이팅 얘기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죠. 예. 그리고 보다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어떤 글자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네네. 글자 수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승재 씨? 지금 이거는 1,500자였습니다. 그렇죠. 1,500자. 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0자에서 300자 정도. 200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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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500자가 되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거기에서도 700자 정도가 주는데 이건 1,500자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이 성장 과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 뒷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는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현재 자신입니다. 그러면 성재 학생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자, 이 현재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현재 자신은 아마 자소서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자소서를 쓰고 있죠. 근데 자소서를 쓰는 이유가 있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업을 하는데 당연히 직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질문에 나와 있지 않은, 드러나 있지 않는 원래 질문이라는 거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700자 지원 동기는 뭘까요? 이번 게 직무였으니까 아까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기업 지원 동기고 지금 이래 물어보는 것들이 직무 지원 동기다. 예. 그래서 보통은 기업 지원 동기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글자 수를 더 많이 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성장 과정에 글자 수를 더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이 1,500자가 왜 나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럼 이 성장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재 학생은 그렇게 썼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성재 학생의 자소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했어요. 내용이 길어서 자, 헤드라이팅은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배가 되는 것처럼으로 했고요. 본인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저는 울산에서 배 만드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아버지 포함 아는 사람 대부분 조선소와 관련된 근로자. 그래서 조선소에서 놀면서 자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교내 활동, 연합 동아리 얘기도 좀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점은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수는 한 뭐 예를 들어서 500자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1,500자 중에.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두 분이 보시면 제가 좀 요약을 하긴 했지만 별로 의미가 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내용만 보고도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얘기하실 거리가 있으신가요? 저도 뭐 이렇게 잘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걸 보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대충 지루한 것 같고 크게 뭐 헤드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시적인 느낌이긴 한데 크게 뭐 어떤 임팩트는 없는. 그렇죠. 뭐 그냥 그저 그런. 예, 도와주셔서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재 학생은 혹시 이 본인의 자소서와 헤드라이팅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일단 헤드라이팅은 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좀 모호한 약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헤드라이팅이 조금만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2, 3, 4번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1번 항목을 좀 더 구체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원 동기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정을 조금 했던 그런 것들 자소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버스보다 몇십 배 큰 철판들을 옮기고 용접으로 그 철판들을 붙일 때는 거친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온화한 나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직업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뒤에 이제 중략을 하게 되는데 중략에는 뭐 직접적인 조선학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비슷한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도로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아버지와 같은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생산관리 쪽으로 적합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 앞에 그 몇 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뻔했던 글이 소장님의 손을 거치니까 뭔가 고품격 자소서로 변한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성재 학생 느낌 어떤가요? 일단 내용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뭐 울산에서 뭐 자랐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 지원하는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 있죠. 굳이 특정 기업이었던 연상되는 울산은 크게 뭐 하면 관계가 없네요. 예. 이게 보니까 헤드라이팅 그러면 글은 참 좋습니다. 헤드라이팅 좀 기가 막히게 좀 바꿔주시죠. 예, 그럼 헤드라이팅도 제가 한번 미리 바꿔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팅입니다. 자, 배를 만드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운명은 저에게 직업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아까보다 좀 길긴 네. 한데 뭔가 느낌이 확 오긴 하네요. 그죠?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이팅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면서 눈에 확 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한두 개만 쓰면 그건 절대 헤드라이팅이 아니다. 자소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성재 학생 어때요? 본인 거 비교하니까. 일단 헤드라이팅이 솔직하게. 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이게 헤드라이팅이 되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건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뭐지? 1500자, 뭐 700자, 1000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거 보면은 글자 수 늘어나는 거 보면서 1500자 맞추려고 그게 되게 많은데 그게 또 어떤 사람 얘기는 한 반만 써야 된다.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0자면 150자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1500자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1500자를 넘어가면 입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0자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1350자부터 1500자 정도 쓰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반만 쓰면 안 되고. 안 돼, 절대 70-80% 정도.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소장님 헤드라이팅의 경우에 자소서를 다 쓰고 나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 먼저 꽝 박아 놓은 다음에 작성하는 저는 게 딱 더 쉬울까요? 박아놓고 했었는데. 그래야죠. 왜냐하면 가장 심플한 건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뭐 법칙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쿨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목차를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써머리를 해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미괄식으로 씁니다. 그럼 그때는 헤드라이팅을 다시 만들어서 붙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군요. 옷을 입을 때 이제 터진 곳을 입고 꾸매느냐, 꾸맨 다음에 입느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취업의 신 뭐 확실히 허명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오늘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기대가 되고요. 취업신의 한 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우센터 뭐 웃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